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때 그 투자만 안 했어도 왜 그 말을 믿고 돈을 넣었을까? 60을 넘기고 나니 깨닫게 됩니다. 젊을 땐 돈을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었는데 나이 들어서 잃으면 회복할 시간이 없다는 거요. 70이 넘은 한 어르신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 2억, 친구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 다 날렸어요.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그 어르신이 잃은 건 돈만이 아니라 노년의 안정과 존엄 전부였다는 걸요. 오늘은요, 60세 이후 절대 하면 안 되는 투자 5가지,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투자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건 그냥 재테크 조언이 아닙니다. 당신의 노년이 안정적일 것인지 아니면 불안과 후회로 가득할 것인지 그 갈림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하면 안 되는 투자, 친구나 지인의 확실한 투자. 병철 씨는 평생 모은 돈이 1억 5천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동창 만수 씨가 술자리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야, 너 나 믿지? 내가 지금 아주 확실한 거 하나 알았어. 6개월이면 2배야 2배. 나도 3천 넣었어. 진짜야? 야, 우리가 몇 년 친군데 내가 거짓말 하겠어? 근데 이거 아무한테나 말 못해. 자리가 얼마 안 남았거든. 너니까 특별히 알려주는 거야. 병철 씨는 고민했습니다. 만수는 나쁜 놈이 아닌데. 우리가 50년을 알았는데 날 속이겠어? 결국 병철 씨는 1억을 넣었습니다. 노후 자금의 대부분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만수 씨한테 전화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뉴스에서 그 투자처가 다단계 사기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병철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만수 씨도 피해자였습니다. 그도 속아서 친구들에게 권유했던 겁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병철 씨는 70 넘은 나이에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의 금융사기 피해액이 연간 3천억 원을 넘어서며 이 중 72%가 지인의 소개로 시작된 투자 사기라고 합니다. 특히 친구니까, 동창이니까, 교회 권사님이니까 하는 신뢰를 악용한 사기가 노인층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더 비극적인 건 60세 이후 금융사기 피해자의 89%가 다시는 그 돈을 회복하지 못하고 노후 빈곤층으로 전락한다는 사실입니다. 친구 소개 투자의 특징, 나만 알려주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확실해. 내가 보증할게라고 합니다. 빨리 안 하면 자리 없어라고 재촉합니다. 정식 계약서나 서류가 부실합니다. 수익률이 비현실적으로 높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친구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동창이든 교회 친구든 친척이든 돈 앞에서는 모두 낯선 사람입니다. 워렌 버핏은 말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투자하지 마라. 친구가 확실한 투자라고 말할 때 이렇게 대답하세요. 미안한데 나는 내가 이해 못하는 건 안 해. 우리 우정은 소중하니까 돈 이야기는 하지 말자. 친구 관계를 지키는 방법은 친구의 투자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는 겁니다. 50년 우정보다 노후 자금이 더 중요합니다. 친구의 확실한 투자는 독입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 절대 하면 안 되는 투자, 원금 보장 없는 고수익 상품. 순자 씨는 은행에 갔다가 직원의 권유를 받았습니다. 어르신, 요즘 적금 금리가 너무 낮잖아요. 이 상품은 연 8% 수익이 나옵니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거니까 안전하고요.
원금은 보장돼요? 이건 투자 상품이라 원금 보장은 안 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손실 난 적이 없어요.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이 하세요. 순자 씨는 고민했습니다. 은행에서 권유하는 건데 괜찮겠지? 결국 3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약속대로 수익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년 차 금융시장이 요동쳤습니다. 어느 날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이번 분기는 수익이 마이너스입니다. 원금이 20% 정도 손실됐습니다. 뭐라고요? 원금이 손실됐다고요? 네, 투자 상품이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순자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걸, 원금 보장 안 됨이라는 글씨가 작게 써져 있었다는 걸. 3천만 원은 2,400만 원이 되었고 더 기다리면 회복될까 싶어 놔뒀더니 1,8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결국 손해를 보고 해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이 가입한 금융상품 중 원금 비보장 상품으로 인한 피해 상담이 전체의 67%를 차지하며 평균 피해액이 1인당 2,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특히 은행이나 금융기관 직원의 권유로 고수익 상품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본 노인의 경우 은행이 권했으니까 안전할 줄 알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원금 비보장 고수익 상품의 특징, 금리가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연 7% 이상. 지금까지 손실 난 적 없다고 말합니다. 계약서에 작은 글씨로 원금 비보장이 적혀 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많이 한다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높은 수익에는 반드시 높은 위험이 따릅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찰리 멍거는 말했습니다. 좋은 투자란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60세가 넘으면 공격적 투자에서 방어적 투자로 완전히 전환해야 합니다. 연 8% 수익보다 원금 보장 연 3%가 훨씬 낫습니다. 적어도 잃지는 않으니까요. 은행 직원이 수익률 좋은 상품을 권유할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원금은 100% 보장됩니까? 아니요라는 답이 나오면 그럼 안 합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하세요. 당신이 잃을 수 있는 돈은 이제 하나도 없습니다. 원금 보장 없는 투자는 독입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세 번째로 절대 하면 안 되는 투자, 자식의 사업 자금. 영호 씨의 아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아주 좋은 아이템을 찾았어요. 친구가 이미 이걸로 대박 났거든요. 근데 자본금이 좀 필요해서.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어요. 1년 안에 갚을게요. 아니, 2배로 드릴게요. 영호 씨는 고민했습니다. 아들이 직장 생활에 지쳐서 늘 자기 사업을 하고 싶어 했던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인데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 결국 영호 씨는 노후 자금 중 5천만 원을 아들에게 줬습니다. 아들은 신나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아들의 전화가 뜸해졌습니다. 아들아, 사업은 잘 되고 있어? 응, 그냥 그런대로.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5천만 원을 갚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지금 매출은 나오는데 수익이 안 나서. 2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의 사업은 결국 망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돈을 못 갚을 것 같아요. 영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5천만 원은 돌아오지 않았고 아들과의 관계도 어색해졌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에 얼굴을 제대로 못 쳐다봤고 영호 씨는 돈이 아깝지만 아들에게 차마 재촉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둘 다 불편해졌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에 따르면 창업 5년 내 폐업률이
72%에 달하며 특히 가족의 자금을 받아 창업한 경우 실패 후 가족 관계까지 파탄나는 비율이 일반 창업보다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더 비극적인 건 부모가 노후 자금을 자식 사업에 투자했다가 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노후 빈곤에 빠지는 경우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식 사업 자금 투자의 함정. 내 아들인데 믿어야지라는 감정. 성공하면 나도 덕 본다는 기대. 자식이 실패하면 관계까지 틀어집니다. 돌려받지 못해도 재촉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사업은 전문가도 실패합니다. 당신 아들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말했습니다. 투자의 첫 번째 원칙은 돈을 잃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을 잊지 않는 것이다. 아들이 사업 자금을 달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하세요. 아들아, 아빠도 돈이 있지만 그건 아빠 노후 자금이야. 내 사업은 내가 대출받아서 해. 그게 진짜 사업가야. 냉정해 보이지만 그게 당신과 아들 모두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돈을 주면 둘 다 불행해집니다. 돈을 안 주면 둘 다 편안합니다. 자식 사업 자금은 독입니다. 절대 주지 마세요. 네 번째로 절대 하면 안 되는 투자. 부동산 추가 투자. 명수 씨는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30년을 살아온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사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지금 땡땡 지역이 개발된다는데 거기 땅 하나 사두시면 떡 칠 거예요. 지금 평당 500만 원인데 개발되면 2천만 원은 갑니다. 그래요? 근데 나 돈이 없는데. 집 담보로 대출 받으시면 되죠. 어차피 1년에서 2년 안에 올라서 대출 갚고도 남아요. 명수 씨는 욕심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해볼까? 결국 집을 담보로 1억을 대출받아 땅을 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개발 이야기는 소문일 뿐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땅값은 오르지 않았고 매달 대출 이자만 나갔습니다. 2년이 지나자 명수 씨는 이자 내기도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땅을 팔려고 내놨지만 살 사람이 없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명수 씨는 여전히 그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자만 몇 천만 원 나갔고 집마저 경매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의 부동산 추가 투자 중 87%가 개발 호재에 속아서 이루어지며 이 중 73%가 실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오히려 이자 부담으로 고통받는다고 합니다. 특히 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투자한 경우 원금 회수 실패 시 주거지까지 잃을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60세 이후 부동산 투자의 함정. 유동성이 떨어집니다. 팔고 싶을 때 못 팝니다. 대출 이자가 계속 나갑니다. 개발 호재는 대부분 소문입니다. 집을 담보로 투자하면 주거지를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60세가 넘으면 부동산은 늘리는 게 아니라 줄여야 합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말했습니다. 자산이란 당신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이고 부채란 당신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것이다. 땅은 이자만 나가는 부채입니다. 수익이 나지 않으면 자산이 아닙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개발된다고 말할 때 이렇게 대답하세요. 개발되면 그때 사겠습니다. 지금 가진 집 한 채로 충분합니다. 더 가지려고 욕심내다가 그마저 잃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추가 투자는 독입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5번째로 절대 하면 안 되는 투자. 코인이나 주식, 단타. 70이 된 동수 씨는 TV에서 비트코인 뉴스를 봤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루에 20% 올랐다. 와, 저걸 샀으면 대박이었겠네. 그때 옆집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코인 하세요? 저 작년에 코인으로 3천 벌었어요. 정말? 나도 할 수 있어? 쉬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동수 씨는 1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처음엔 재밌었습니다. 하루에 10%씩 오르기도 하고 순식간에 100만 원이 불어나기도 했습니다. 동수 씨는 신이 났습니다.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니. 더 넣었습니다. 2천만 원을 추가로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코인 시장이 폭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30%가 날아갔습니다. 다음 날은 20%가 더 떨어졌습니다. 동수 씨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러다가 다 잃는 거 아냐? 결국 공포에 팔아버렸습니다. 3천만 원은 1천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2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동수 씨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혈압이 올라가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의 가상화폐 투자 손실률이 평균 68%에 달하며 특히 단기 투자 단타를 시도한 경우 손실률이 82%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건 고령자가 투자 손실로 인한 스트레스로 심혈관 질환, 우울증 등을 겪는 비율이 일반인보다 4배 이상 높다는 겁니다. 코인이나 주식 단타의 위험, 변동성이 극심합니다. 노인의 심장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도 돈을 잃는 시장입니다. 중독성이 있어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60세가 넘으면 돈을 벌 생각이 아니라 돈을 지킬 생각을 해야 합니다. 존 보글은 말했습니다. 투자에서 흥분을 원한다면 카지노에 가라. 투자는 지루해야 성공한다. 코인이 아무리 올라도 그건 당신이 할 게 아닙니다. 혈압약 먹으면서 코인 시세 보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젊은이가 코인 하세요라고 권유할 때 이렇게 대답하세요. 나는 이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 건 못해. 너나 잘해. 코인이나 주식 단타는 독입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그럼 60세 넘으면 투자는 아예 하지 말란 말인가? 아닙니다. 하면 안 되는 투자와 반드시 해야 할 투자는 다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이건 돈을 불리는 투자가 아니라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진짜 투자입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해야 할 투자, 건강에 대한 투자. 70이 넘은 정수 씨는 한 달에 30만 원을 건강에 씁니다. 헬스장 회원권 10만 원, 수영장 회원권 10만 원, 영양제와 건강식품 10만 원.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나이에 운동을 왜 해? 돈 아까워. 하지만 정수 씨는 웃으며 말합니다. 지금 30만 원 아끼면 나중에 병원비로 300만 원 나가. 나는 병원에 돈 쓰느니 운동에 돈 쓰는 게 나아. 실제로 정수 씨는 또래에 비해 훨씬 건강합니다. 약도 거의 안 먹고 병원도 1년에 2~3번 가면 끝이고 매일 아침 일어나면 몸이 가볍습니다. 반면 정수 씨 친구 영철 씨는 돈 아껴야지 하면서 운동도 안 하고 건강검진도 안 받고 영양제도 비싸다며 안 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큰 병이 발견됐습니다. 수술비 2천만 원, 항암 치료비 1천만 원, 간병비, 약값까지 합치면 1년에 5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영철 씨가 정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말을 들을 걸 그랬어. 미리 관리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서울대학교 의대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관리를 한 노인의 경우 70대 의료비가 평균 72% 적게 들고 건강 수명도 평균 9년 이상 길다고 합니다. 특히 예방적 건강관리에 이를 투자하면 치료비로 나갈 돈 10을 아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건강 투자의 효과. 병원비가 대폭 줄어듭니다. 삶의 질이 비교할 수 없이 좋아집니다. 여행도 가고 취미도 즐길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걷기는 최고의 명약이다. 한 달에 30만 원, 1년에 360만 원. 비싸다고 생각하세요?
병원 한 번 입원하면 그 돈은 하루 만에 나갑니다. 헬스장 다니세요. 수영 배우세요. 등산 다니세요. 건강검진 빠짐없이 받으세요. 필요한 영양제 드세요. 그게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건강에 대한 투자,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해야 할 투자, 경험과 추억에 대한 투자. 65세 미숙 씨는 1년에 한 번씩 여행을 갑니다. 국내든 해외든 꼭 남편과 함께 떠납니다. 한 번 여행에 200만 원 정도 듭니다. 친구들이 말합니다. 그 돈을 왜 여행에 써? 아껴서 자식 주지. 하지만 미숙 씨는 웃으며 말합니다. 나중에 못 움직이면 돈이 있어도 못 가. 지금 갈 수 있을 때 가는 거야. 미숙 씨 부부는 지금까지 제주도, 일본, 유럽, 동남아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사진첩을 넘기면서 둘이 깔깔 웃습니다. 여보, 이거 기억나? 이탈리아에서 길 잃었을 때. 하하, 맞아. 그때 우리 헤매다가 작은 식당 찾았잖아. 미숙 씨는 말합니다. 우리가 여행 다니면서 정말 많이 웃었어. 이 추억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반면 미숙 씨 동생 경자 씨는 평생 돈을 아꼈습니다. 여행? 그 돈 아껴서 통장에 넣어야지. 외식? 집에서 먹으면 되지. 경자 씨는 지금 통장에 3억이 넘게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자 씨가 통장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이 돈이 뭐가 중요해? 여보와 함께 여행 한번 가볼걸? 맛있는 거 사 먹을걸? 이제 혼자 남았는데 이 돈으로 뭘 하지? 미숙 씨가 언니를 위로했습니다. 언니, 이제라도 나랑 같이 다녀. 우리 함께 여행 가자. 하지만 경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여보 없이 가는 건 의미 없어. 그때 같이 갈걸. 코넬 대학교 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 물질적 소비보다 경험적 소비, 여행, 공연, 외식 등에 돈을 쓴 사람들의 행복도가 평균 43% 더 높으며 삶의 만족도도 월등히 높다고 합니다. 특히 배우자와 함께한 경험은 배우자 사후에도 위로가 되며 함께했던 추억이 슬픔을 이겨내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겁니다. 경험 투자의 가치.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추억은 평생 남습니다. 함께한 사람과의 유대감이 깊어집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추억이 채워줍니다. 죽을 때 후회하지 않습니다. 브로니 웨어는 임종을 앞둔 사람들을 돌보며 그들의 후회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후회가 이것이었습니다. 일만 하지 말고 더 많이 경험할 걸. 통장 잔고는 관 속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추억은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과 함께합니다. 1년에 한 번 배우자와 여행 가세요. 일주일에 한 번 맛있는 식당에서 외식하세요. 한 달에 한 번 공연이나 전시회 가세요.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쓰지 않으면 나중에는 쓰고 싶어도 못 씁니다. 경험과 추억에 대한 투자, 이것이 노년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해야 할 투자, 배움과 성장에 대한 투자. 70세 순희 씨는 1년에 50만 원을 교육비로 씁니다.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배우고 동네 도서관에서 스마트폰 강의를 듣고 온라인으로 역사 강의를 듣습니다. 친구들이 말합니다. 그 나이에 뭘 배워? 이제 다 살았는데. 하지만 순희 씨는 웃으며 말합니다. 배우니까 재밌어. 배우니까 머리도 맑아지고 배우니까 하루하루가 설레. 순희 씨는 요즘 그림 실력이 늘어서 동네 전시회에도 작품을 내고 손주들에게 직접 그린 그림을 선물합니다. 손주가 말합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가 그렸어요? 진짜 멋있다. 순희 씨는 그 말에 너무 기뻤습니다. 나도 아직 뭔가 할 수 있구나. 반면
순희 씨 친구 정자 씨는 배울 나이가 지났다며 집에서만 TV를 봅니다. 드라마 보고 뉴스 보고 하루가 그렇게 지나갑니다. 정자 씨는 요즘 자주 말합니다. 나 요즘 머리가 안 돌아가. 깜빡깜빡해서 큰일이야. 건망증이 심해지고 우울감도 자주 느껴지고 삶이 무료하게 느껴집니다. 순희 씨가 말합니다. 정자야, 나랑 같이 그림 배워. 배우면 머리도 맑아져. 하지만 정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이제 늙어서 안 돼. 배워도 금방 잊어버려. 하버드 의대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의 경우 치매 발생률이 평균 54% 낮으며 인지 기능 저하 속도도 현저히 느리다고 합니다. 특히 악기, 그림, 외국어 등 뇌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배움일수록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배움 투자의 효과. 뇌가 활성화되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삶의 활력과 목표가 생깁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사회적 관계가 확장됩니다.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미켈란젤로는 87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 배움의 나이는 없습니다. 문화센터 한 달 수강료 5만 원, 1년이면 60만 원. 비싸다고 생각하세요? 치매 걸리면 요양원비로 한 달에 200만 원 나갑니다. 그림 배우세요. 악기 배우세요. 컴퓨터 배우세요. 외국어 배우세요. 뭐든 좋습니다. 배우는 순간 당신은 늙지 않습니다. 배움과 성장에 대한 투자, 이것이 당신의 뇌를 젊게 만듭니다. 네 번째로 반드시 해야 할 투자, 관계에 대한 투자. 65세 동현 씨는 한 달에 20만 원을 관계했습니다. 친구들과 한 달에 2번 만나 식사하고 등산 동호회 회비 내고 가끔 친구들에게 작은 선물도 합니다. 아내가 가끔 말합니다. 여보, 돈 좀 아껴요. 친구들 만날 때마다 돈 쓰네. 하지만 동현 씨는 웃으며 말합니다. 여보, 친구가 재산이야. 나중에 아프면 돈으로 친구를 살 수 없어. 실제로 동현 씨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돈독합니다. 등산 동호회 친구들과는 매주 산에 가고 고등학교 동창들과는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동네 친구들과는 수시로 차 마시러 갑니다. 작년에 동현 씨가 입원했을 때 친구들이 매일 병문안을 왔습니다. 과일도 사오고 이야기도 해주고 덕분에 입원 생활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반면 동현 씨 동생 철수 씨는 평생 돈만 모았습니다. 친구 만나면 돈만 나가. 나는 집에 있는 게 편해. 친구들이 만나자고 연락해도 바쁘다. 피곤하다 하면서 계속 거절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친구들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철수 씨는 지금 혼자입니다. 아내와 단둘이 집에서만 지냅니다. 작년에 철수 씨가 입원했을 때 병문안 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철수 씨가 침대에 누워 말했습니다. 내가 친구들과 관계를 유지할 걸. 돈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어. 브리거명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풍부한 노인의 경우 사망 위험이 평균 50% 낮으며 고립된 노인보다 평균 수명이 7.5년 더 길다고 합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친구를 만나고 사회 활동을 하는 노인의 경우 우울증 발생률이 68% 낮고 삶의 만족도가 월등히 높다는 겁니다. 관계 투자의 가치. 외로움을 예방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삶의 활력과 즐거움이 생깁니다. 고립으로 인한 우울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친구 없이 사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짐승이거나 신이다. 한 달에 20만 원, 친구들과 식사하고 동호회 활동하고 작은 선물 주고받는 데 쓰세요.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중에 외롭고 아플 때 그 친구들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돈으로 친구를 살 수는 없지만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돈이 필요합니다. 관계에 대한 투자, 이것이 당신의 노년을 외롭지 않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로 반드시 해야 할 투자, 안전과 편의에 대한 투자. 70세 영수 씨는 집을 안전하게 고쳤습니다.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 설치, 미끄럼 방지 매트 설치, 현관 턱 제거, 침실에 비상벨 설치. 총 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돈이면 여행 가시지. 왜 이런 데 쓰세요? 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나 넘어지면 병원비가 이것보다 훨씬 많이 나가. 미리 예방하는 게 낫지. 실제로 영수 씨는 화장실 손잡이 덕분에 여러 번 넘어질 뻔한 걸 막았습니다. 이거 안 달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영수 씨는 또한 스마트폰도 최신 기종으로 바꿨습니다. 글자가 크게 보이고 버튼도 간단해서 편해. 손주들이랑 영상통화도 쉽게 하고. 반면 영수 씨 형 영철 씨는 돈 아깝다며 집도 그대로 두고 옛날 핸드폰을 계속 씁니다. 작년에 영철 씨가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고관절이 부러져서 수술했고 입원비와 재활비로 1천만 원이 넘게 나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화장실에 손잡이만 있었어도 안 넘어지셨을 텐데요. 영철 씨가 후회했습니다. 미리 손잡이를 달 걸 200만 원 아끼려다가 1천만 원 날렸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낙상 사고 중 절반 이상이 집안에서 발생하며 낙상으로 인한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이 20%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안 안전시설을 갖춘 경우 낙상 사고가 평균 73%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안전과 편의 투자의 효과. 낙상 사고를 예방합니다. 일상생활이 편리해집니다.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병원비를 대폭 절약할 수 있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근심이 없는 것을 최상의 이익으로 삼으라. 화장실 손잡이 20만 원, 미끄럼 방지 매트 10만 원, 현관 턱 제거 50만 원, 비상벨 설치 30만 원. 총 110만 원이면 집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넘어져서 입원하면 그 돈은 하루 만에 나갑니다. 집안 안전시설 갖추세요. 스마트폰도 쓰기 편한 걸로 바꾸세요. 보청기가 필요하면 사세요. 돋보기 안경도 좋은 걸로 맞추세요. 불편함을 참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편하게 사는 게 지혜입니다. 안전과 편의에 대한 투자, 이것이 당신의 독립적인 생활을 지켜줍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60세 이후 절대 하면 안 되는 투자 5가지. 하나, 친구나 지인의 확실한 투자. 둘, 원금 보장 없는 고수익 상품. 셋, 자식의 사업 자금. 넷, 부동산 추가 투자. 다섯, 코인이나 주식 단타. 이런 투자들은 당신의 노후 자금을 한순간에 날립니다. 욕심을 버리세요. 지키는 게 최선입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60세 이후 반드시 해야 할 투자 5가지. 하나, 건강에 대한 투자. 둘, 경험과 추억에 대한 투자. 셋, 배움과 성장에 대한 투자. 넷, 관계에 대한 투자. 다섯, 안전과 편의에 대한 투자. 이런 투자들은 돈을 불리지는 못하지만 당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아낌없이 투자하세요. 벤저민 프랭클린은 말했습니다. 건강에 투자하는 것이 최고의 투자다. 60세가 넘으면 투자의 목적이 바뀌어야 합니다. 돈을 늘리는 게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 수익률이 아니라 행복률을 높이는 것. 원금을 불리는 게 아니라 원금을 지키고 의미 있게 쓰는 것. 친구가 대박 난다고 유혹할 때, 아니, 됐어라고 단호하게 말하세요. 은행 직원이 고수익을 권유할 때, 원금 보장 안 되면 안 해라고 말하세요. 자식이 사업 자금을 달라고 할 때, 미안하지만 그건 내가 해결해라고 말하세요.
그 대신 운동화 새로 사세요. 여행 가세요. 그림 배우세요. 친구 만나세요. 집에 손잡이 다세요. 그게 진짜 투자입니다. 통장 잔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얼마나 행복하게, 얼마나 의미 있게 사는지가 중요합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행복하게 살라고 있는 겁니다. 욕심 버리고 지키고 의미 있게 쓰세요. 그럴 때 당신의 노년은 풍요롭고 행복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하면 안 되는 투자를 하고 계시진 않나요? 해야 할 투자를 미루고 계시진 않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